네,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탑10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이화증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니다. 네. 최근에 또 그 기업들 탐방하신다고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좀 직접 좀 다녀오신 만큼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 여쭤볼게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 뭐 사상 최고치 또 다시 경신했죠. 140달러 돌파했고 최근에 가장 높았던 목표 주가가 148달러였는데 뭐 그 근처까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저평가 이야기도 있고요. 무슨 사상 최고가인데 저평가다 이런 말 다음 화면에 또 나와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초저평가 가치주다, super cheap, deep value stock이라고 나와 있고, 예, 뭐 오라클 같은 파트너십도 지금 절대 저평가다 하면서 엔비디아 엮인 종목들도 막 지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국내 주식은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 들어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이 심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커플링 됐던 쪽이 HBM 쪽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제 윗단층에서 이제 뭐 HBM에 주문하는 입장이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TC 본드 장비를 이제 아랫단에 하면서 이제 일단 1차 밴더, 2차 밴더에 따라서 수익성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그동안 블록의 가속기에 대한 지연 이슈로 한번 조정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블록의 쪽은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 4분기나 이제 내년 1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뭐 호퍼나 이제 이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보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뭐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이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번 전년 실적에서 HBM 쪽에 대한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콘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을 못 지켜줬던 부분들이 거의 특히 외국인 매도세를 거의 한 29일, 거의 30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계속 일관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떠냐? 물론 이제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애초에는 한 6조 한 초반대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를 봤을 때 5조 중반만 나와도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운드리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삼성전자는 1.4조가 거기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5조 중반만 나와도 그러면 이제 블록의 가속기에 넘어가고 있는 12단 반도체가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반영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런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또 뒤따라 좀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좀 진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SK 하이닉스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똑같이 레거시 쪽은 안 좋을 전망인데 그걸 다 이제 상쇄시켜주는 쪽의 HBM에 대한 매출이죠.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영업이 6조 한 7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실적에 이 주가를 조금 더 방긋 웃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여느 때처럼 그냥 별 반응 없이 지나갈지 좀 앞으로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ASML도 그렇고 TSMC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AI 수요 견조하다. 뭐 이 말 나왔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그러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잘 나와야 내년에 HBM 관련된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은 결국 그게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오더컷에 대한 이슈까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 TSMC나 이제 파운드리나 ASML 같은 경우야 뭐 몇 년간 뭐 계속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빅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괜찮았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닷컴 실적이 향후에 적어도 1, 2분기 내년 상반기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10월입니다. 10월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 10월 달에 8단 반도체 인증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독주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여기서 캐파 증설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HBM3 쪽으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상황이고 아예 그럼 애초에 다 모든 걸 버리고 HBM4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저 반도체의 흐름이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아니면 삼성전자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외국인이 돌아오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10월 달에 진짜 뭐 HBM 그 인증설 돌긴 했는데 지금 10월 거의 뭐 중반 넘어서 후반대까지 진입한 상태라 그럼 다음 일주일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항상 그 10월이라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불량인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 컬 테스트가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10월을 밀려났다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10월에도 안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에 대한 신뢰가 계속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럼 10월 말에도 또 컨커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과연 전영은 이제 부문장이 무슨 말 얘기를 할까? 사실 또 변명이나 사과에 대한 얘기를 사실 주주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말로 컬 테스트가 8단, 12단 이게 정말로 스케줄대로 앞으로 이미 늦은 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가 좀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져야 우리나라 지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10월 달 어렵네요. 어렵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30거래일 연속 매도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냥 상장하고 통틀어서 최대 규모로 외국인이 매도 랠리를 펼치고 있고 오늘 58,000 방금 보신 것처럼 초반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라인이 뭐 기관의 그 매집 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뭐 HBM 인증설 나오면 뭐 외국인 수급 회복되나요? 만약에 인증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는? 안 나오면은 저희 손명석 연구원은 내년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레거시 쪽은 사실 수익이 안 나오죠. 파운드리도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HBM으로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HBM3 쪽, 이제 엔비디아 뭐 중국 쪽은 사실 수익성이 크지도 않은 뿐더러 그러면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하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HBM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 얼마만큼 많이 주겠냐마는 근데 엔비디아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결국 HBM 가격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마진을 더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당연히 독주를 하고 있지만은 마이크론 삼성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C 본더 2호나 3호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삼성전자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쪽에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인텔하고 뭐 파운드리 손잡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TSMC가 너무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쪽입니다. 패키징. 1등이 이렇게 독주하는데요. 2등, 3등이 손 잡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이 이슈는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의문이 듭니다. 네. TSMC가 굉장히 괜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하겠습니까? 올해 3월에도 이재용 회장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퀄컴이나 저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실리콘밸리 가서 다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딱히 고객사가 들어온 게 있냐? 없습니다. 그만큼 TSMC 쪽에 대한 수율이 워낙 이제 강도가 세고 그만큼 의지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MD에서도 계속 꾸준히 뭐 삼성전자와 뭐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도 리사수 입장에서도 굳이 TSMC를 고객사를 따로 돌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잠재 실적 발표 이전에 그때 이재용 회장이 뭐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되냐 마냐 얘기 나왔는데 결국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세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 되는 사업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 이 두 회사가 동맹을 맺는다. 라고 해서 과연 고객사가 합쳐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랑 TSMC 이슈가 뭐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엔비디아도 TSMC 쪽의 의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파운드리 동맹이 삼성전자 반등에 크나큰 요소로는 작용하지 좀 않을 것 같다. 그냥 TSMC랑
TSMC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가격 협상 정도 하는 거지 그쵸.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TSMC를 또 떠날까요? 라는 게 지금은 중론이고 소부장단을 보자면 오늘 그래도 엔비디아 신고가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는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정도고요. 네. 나머지 장비주들은 뭐 다 빠집니다. YC 같은 종목은 지금 뭐 거의 하방 다 열어놓고 계속 빠지는 추세고 테크윙도 오늘 빨간불이긴 한데 HBM 좋다고는 들었는데 자 주가 반은 다 이렇죠. 그러면 소부장단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아셔야 될 게 장비주들은 하반기에 좋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주가와 실적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왜냐요? 상반기 때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이미 주문이 나가지고 리드 타임이 6개월에서 대략 한 9개월 사이입니다. 한미반도체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그거 상반기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더 많이 받는 게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이오테크닉스 실적 좋을 겁니다. 제우스 실적 좋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올해 상반기 때 충분히 반영이 됐고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나아져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지금 소부장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번 실적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세게 났나요? 지금 계속 불안한 게 하나 인더스트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SMPT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호나 삼호나 결국 가겠구나라는 흐름이 내년 내후년에 대한 뭐 각동신 부회장이 얘기했던 뭐 2조 매출 이게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장비 쪽에서 새로운 수주가 나와야 또 새롭게 밸류 측정하고 다시 올라갈 텐데 이미 상반기에 다 반영해서 지금은 좀 밸류의 문제, 주가의 그 고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처럼 좀 대체할 수 없게끔 기술력이 그래도 다른 본더 업체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할까요? 그렇죠. 이제 뭐 기술력 차이야 이제 저 같은 이제 문과생 출신이 사실 뭐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차이가 지금은 당연히 이제 12단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 쪽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나와봐야 이제 되는 상황이고, 물론 컬 테스트 이제 진행 중은 일단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리포트 관련 뭐 이슈도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 실적이 어떤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3분기 때 그게 아마 1분기 때 겁니다. 1분기 때 대략 2천억 이제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이번에 조금 인식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여기서는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삼성전자가 따라올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지금 마이크론이 캐파가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MR-NUF 방식을 유일하게 지금 하이닉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오케이인데, 근데 막상 여기에 대한 수입 문제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다라면 하나 인더나 아니면은 이제 ASMPT 쪽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게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 요소로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강한 상승을 조금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불안 요소까지 알아봤고 지금 주가 상태는 약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원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력 수요 지금 2배다. 다 AI 때문이죠. 자, 거기다가 뭐 대체 에너지로 거론되는 풍력이나 뭐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원전이 훨씬 가격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도 다 투자하고 있죠. 아마존, 구글, MS, 오픈 AI까지 전부 다 투자를 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이 아마존 쪽에 도미니언 에너지 기업 투자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했고, 사실 정말 직결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거론되는 종목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죠. 지배구조 개편 수혜까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식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력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리스크가 이제 물론 해소되는 거는 내년 2월이겠죠. 이게 결국에는 이번 관련 이사의 이슈가 이게 주주들 반대 기한이 대략 한 11월 말쯤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신주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두산 바켓을 일단은 떠나 보냈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큽니다. 총 한 7,200억 정도의 차입금이 두산 바켓이 가지고 있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가줘야 향후에 자금 조달 여력이 굉장히 큰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것만으로도
대략 1조 이상에 대한 자금 조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두코바니, 체코 두코바니죠. 이게 25조짜리 수조인데 내년 3월에 최종 협상이 끝납니다. 이번에 된 거는 우선 협상 그거 기간이었고, 물론 그 사이에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APR 이제 1,400 관련된 지적재산권 이슈가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바라크 원전 받았을 때가 대략 한 20조 수주에서 대략 한 2조 정도, 2조 아래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자금을 줬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 하나 둘씩 사라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 또 지금 현 정부에서 그 11차 이제 전력 수급 관련 기초 관련 계획에서 SMR 원전 4기까지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두산에너비티 빨리 돈 빌려가가지고 빨리 캐파 증설해가지고 이 가스터빈이나 기자재를 생산하는 이게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나중에 이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에서 테물린 그 추가적으로 폴란드 2차 펑티누프 이제 계약이랑 또 이제 루마니아도 있겠죠. 그게 보통 내년에 그 원전이 주도 섹터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모든 뭐 가버넌스 지배 구조나 아니면 자금력이나 이게 다 이게 끝내줘야 이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라는 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제 관련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이행이 됐고, 이것만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SMR 뭐 대형 원전 뭐 동시다발적으로 좀 수혜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뭐 기자재나 가스터빈 뭐 관련해서도 전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가스터빈 쪽 한전 기술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설계 쪽, 설계 쪽에 대한 인력 투입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BHI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원전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만큼은 수급 쪽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시장에서 그 많았던 허들이 하나 둘씩 지금 해결되고 있는 전 과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밥캣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제 빠지면서 처음에는 좀 부정적 인식이었다가 그 합병 비율을 좀 올려주면서 다시 괜찮겠다라는 지금 안도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그 주식을 에너빌리티가 더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됐죠. 3.15주에서 4.33주로 좀 높여졌는데 뭐 이게 지금 에너빌리티 주가 뭐 많이 끌어올린 만큼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더 현금흐름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그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제가 예전에 수정한 이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였던 화면처럼 내가 100주를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원래 그때 0.031이었습니다. 지금 0.043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11.5주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88.5주가 되고, 그러면 두산 로보티스를 4.3주까지 이제 늘려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내 개인 주주는 36만 정도에 대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1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수정한 이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8만이었던 만큼 일단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아마 3분기 되면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IPO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만큼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로봇에 대한 수요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1조 이상에 대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소형주, 중소형주 쪽에서 키 맞추기나 순환매 성격으로 도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주 한번 볼까요? 찬바람 불 때 배당주인데 이제 슬슬 찬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어서요. 고배당주, 코스피 수익률 비교 차트인데요. 파란 선이 고배당주고요. 빨간 선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웃돌죠. 이렇게 지금 지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그 수익의 대체제로 고배당주를 지금부터 공략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쪽에 대한 판단은요? 일단 밸류 지수가 다음 달 4일쯤에 이제 출시가
있게 될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종목에 대한 변경 이슈도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작년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상법 개정이 바뀌면서 이제 특히 배당 기준일 자체가 이제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전 같았으면 그 12월 말부터 이제 그게 배당 기준이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두 달 전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금융이나 이제 지주 회사들, 통신주 같은 이제 배당 매력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큰 흐름은 나올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융 지주 같은 회사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가장 좋은 종목도 있을까요? KB금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거 밸류 지수에 네네. 추가적인 종목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분기마다 조정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이자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뭐 최근 금리 인하되면서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쪽의 수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